안녕하세요. 한의학그룹프는 맛있고 건강한 소확행 라이프 맛있는 한의사의 김세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건강 도우미이자 푸드닥터인 김경우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가볍게 운동도 하고요. 어떤 요리를 해드려야지 도움이 될까 하면서 맛있는 요리 연구하면서 지냈는데요. 세희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에 열일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네네. 그 와중에도 오늘이 오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맛있고 또 건강한 요리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하고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 저 네네. 오늘 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안 본 것 같은데요. 없는데? 오늘의 주제 눈치채셨나요? 비만 아닐까? 저 촬영 그만 못하겠어요. 저 지금 살쪘어요? 아니죠? 네네. 맞춰보세요. 네. 저 살 안 쪘어요. 연기력이 장난 아니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종 혹시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종입니다. 네네. 자, 그럼 부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종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피부나 연부 조직에 수분이 좀 정체되면 그게 약간 푸석푸석하게 느끼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보통 촉진해서 정강이 내측을 만져보면 움푹 들어갔다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이런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부종을 국소부종이나 전신부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부종의 원인은 뭔가요? 부위별로 원인도 다른가요? 네네, 부위별로 그 원인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얼굴이 좀 붓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좀 많이 해서 신장 쪽에 영향이 가면서 얼굴이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야식을 좀 줄이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 되게 도움이 되고요. 또 다리가 좀 붓는 분들 계세요. 그건 좀 저녁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데, 다리가 붓게 되면 주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분들이 하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다리가 좀 붓는 경우가 많죠. 신발 같은 경우를 너무 높은 힐이나 아니면 플랫 슈즈보다는 2~3cm 정도의 굽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고요. 평소에 자세를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있지 말고 자꾸 자세를 이동해 주거나 좀 걷거나 운동해 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럼 전신부종은요? 왠지 전신부종은 더 위험해 보이는데. 네, 전신부종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독소가 몸에 쌓이는 경우인데요. 특히 겨드랑이나 아니면 서해부 쪽에 림프가 많이 쌓여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마사지를 잘해서 독소가 또 노폐물들이 잘 배설되게 해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네, 이 부종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오히려 큰 병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요리 주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따라 식재료를 찾아온 곳은 경기도 연천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요리 주인공이 숨어 있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여름 대표 채소 오이입니다. 여름철 대표 건강식품인 오이는 싱그러운 향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갈증 해소를 돕고 칼륨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 배출 효과와 부종에 아주 좋은데요. 또한 비타민C 함유로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랍니다. 좋은 오이는 가시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다음에 꽃도 달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이를 아랫부분을 눌렀을 때 쑥쑥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단단한 오이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에가 마르지 않은 거, 그게 생산한 지 오래된 오이가 아니에요. 그게 싱싱하다고 볼 수 있죠. 여름 오이로 부종에 좋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재료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네네네. 네, 저도 오이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구나. 사실 여름철에는 이 오이만한 식재료가 없잖아요. 막 입맛 없을 때 오이에 고추장 찍어서 탁 먹으면은 다른 반찬 필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산을 갈 때는 좀 물 대신에 오이를 챙겨가면 수분 섭취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 피부 비결도 뭐 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세희 씨의 미모의 비결은 바로 오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구나. 오이만큼 사실 우리가 방금 세희 씨가 말씀드렸듯이 활용도가 높은 게 없는데요. 아마
우리가 오늘 할 요리에 있어서도 오이가 그만큼 매력 만점인 재료입니다. 네, 이 오이가 부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이로 만드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요리명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부종에 좋은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한 입만 먹어도 S라인, V라인, 예약 오이초밥입니다. 어머, S라인, V라인이요? 네네. 요리명부터 정말 여심저격인데요. 사실 여름이 되면은 우리 네네. 여성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이초밥 맞죠? 네. 이 오이초밥을 먹으면 정말 S라인, V라인이 된다고 하니까 부종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법의 오이초밥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 오이가 수분도 낮고 또 칼로리가 낮아서 투루투루 좋은 식재료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오이가 부종에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네. 정확히 어떤 성분이 부종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오이 속에 있는 이소크엘 시트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뇨 작용이 좋아서요. 부종을 내리는데 아주 좋고요. 또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시켜주고 또 몸 안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을 또 중금속류를 갖다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오이를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언제부터 오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임이 있었던 거죠? 네, 오이는 약 1500년 전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의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문헌 속에 오이가 많이 나와요. 동의보감에서는 오이를 호가로 표기하고 있고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이 잎인 호가엽은 어린이의 선벽을 치료하는데 주물러 즙을 내어 먹인 다음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오이 뿌리인 호각은 참대나 가시나무에 찔려서 생긴 독종에 찧어서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이가 약재로까지 사용될 만큼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네. 자, 오이 초밥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오이하고 크래미가 가장 주된 재료예요. 먼저 오이를 먼저 다듬어 볼게요. 네. 오이는 먼저 이게 끝이 이렇게 막 가시같이 이렇게 도돌도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서 이렇게 만들면 거친 면이 없죠. 이대로 사용할 거고요. 끝에는 약간 쓴맛을 주기 때문에 양쪽 끝은 제거해 주고요. 처음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초밥을 쌓을 거기 때문에 이게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이 약 2, 3cm 정도가 되어야만 쌓을 수가 있어서 첫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요. 네. 이거는 버리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부터는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쁘죠. 이걸로 이제 쌓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에 오이 씨앗 쪽으로 가면 약간 잘 찢어져요. 그래서 네. 씨앗 부분을 조금 빼고 겉에 쪽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낫고요. 이걸 네. 잠깐 소금물에 살짝 담가 놓을 겁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고 좀 이따 꺼내서 충분히 물기를 닦아내고 사용하게 될 거고요. 네, 다음은 우리 프로그램의 대표 코너죠. 맛있는 한방 지금 시작합니다. 김경호의 맛있는 한방!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팥이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 네네. 아, 제가 율무차나 좀 마셔봤지. 이렇게 율무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많이들 모르는 재료이죠. 팥은 부기를 빼는, 부종을 빼는 1등 공신인 거 아시죠? 이 팥 속에는 칼륨 성분이 100g당 약 150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칼륨이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주고 몸 안에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배설시켜서 몸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부종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율무는요? 율무의 효능도 궁금해요. 네, 아주 구수한 맛을 내는 율무는 부종을 빼는 숨은 특효약이죠. 우리가 보통 율무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의인이라고 해요. 태음인들에게 많이 쓰는 약재이기도 하지만 몸에 부종을 내리는데 아주 좋은 약재인데요. 본초 과목에서 보면 율무는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붓기를 없애고
풍습을 몰아내며 금고를 편안하게 만들고 폐열을 없애주고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오늘의 맛있는 한방 정말 유용하네요. 꼭 네네. 기억해야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하기 전에 먼저 밥부터 올리도록 할까요? 미리 쌀은 씻어서 해놨고요. 이제 쌀을 붓고요. 네. 오늘은 팥과 율무를 이용해서 하는 밥물을 쓸 거예요. 네. 이걸 벌써 건강해질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밥을 할 때는 너무 질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너무 고두밥도 안 되고 약간 물기가 촉촉하지 않도록 이게 따로 밥알이 좀 놀아줘야 이렇게 먹기가 좋거든요. 오. 너무 엉겨붙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물 양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으세요. 네. 지금 딱 보니까 딱 좋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우리 밥을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은 놔뒀다가 같이 네. 찬물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밥을 한번 올려볼까요? 자, 그럼 밥이 되는 동안에 네. 우리가 이제 단촛물도 만들어야 되고요. 드레싱이 바로 크래미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크래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드레싱을 할 때 마요네즈를 참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마요네즈를 먹어보면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동시에 짠맛이 좀 있거든요. 네. 오늘은 마요네즈 대신에 새로운 드레싱 재료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러면 이걸 같이 섞어서 한번 볼까요? 새콤달콤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마요네즈는 약간 점도가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면 점도가 좀 낮아서 네. 약간 묽은 편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초밥 만들어 놓고 위에다 올려놓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저는 마요네즈를 너무 좋아해서 즐겨 먹었는데 네네.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부종에는 그래도 좀 조심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렇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열량이 되게 높아요. 아. 자, 레몬은 새콤달콤하게 좀 즙을 짜서 좀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 드레싱부터 맛있어 보여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주고요. 향이 좋죠. 네. 그다음에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고.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같이 해줄까요? 크래미 맛살을 손으로 그렇죠. 이렇게 찢으면 돼요. 저 같이 이제 예, 같이 찢으면 돼요. 손으로 찢어서 네. 이렇게 넣어줘요. 네, 먹기 편하게 찢으시면 됩니다. 같이 막 찢으세요. 감정을 좀 실어도 돼요, 이런 거는. 먹기 좋게. 잘 뜯어지죠. 네. 크래미 좋아해요. 크래미 그냥 먹어도 맛있죠, 이거는. 맞아. 칼로리도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그래도 보기는 좋죠, 지금. 네. 네, 여기다가 그다음에 설탕을 좀 넣고요. 그대로 날치알 좀 넣고요. 좀 남겨놨다가 날치알 마지막에 네. 위에다 데코할 때 쓸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우리가 뚝딱뚝딱 뭐 벌써 네, 끝났네요, 또 네, 이게. 끝났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오늘 초밥 만들 재료 위에 올릴 걸 마련이 다 되었죠. 네. 네, 지금 밥이 다 된 것 같거든요. 오, 밥이 너무 잘 됐어요. 색깔이 와. 냄새 좋은데요. 예, 여기다가, 여기다, 네. 볼에다가 이제 밥을 퍼서 와. 초밥을 할 때는 네. 밥을 꽉 눌러서 하면 질겨지면 안 되거든요. 밥알이 따로 놀듯이 네. 해야 되니까. 너무 잘 됐다. 예, 조금만 더 풀까요? 네. 됐어요. 이거 풀어서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단촛물을 부을 건데요. 네. 이걸 짓이기듯이 하지 말고 살짝 부으면서 예, 이렇게 째듯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네네. 이게 진이기면 안 되고 이렇게 칼로 가발이 베듯이. 죽지 않게. 네, 이렇게. 칼로 베듯이. 아, 이렇게만 해주시면. 윤기가 흘러요. 네, 윤기. 이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기가 좀 나오죠. 자, 이렇게 놔두고 네. 요 바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요 상태에서 약간 한 뭐 10분, 20분 정도 놔두면 네. 단촛물이 밥 속으로 잘 스며들어서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놔뒀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쓰면 돼요. 네, 잠깐 우리 기다렸다가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떠서요. 이렇게 네. 딱 한 다음에 손에 물기가 좀 있어.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저도 해봐요? 네, 해봐요. 손에 물을 좀 많이 묻히셔야 네. 돼. 네, 이렇게 아까 만드셔가지고 네, 떠서. 저는 입이 크니까 많이 아닌데 나보다 작은데. 이렇게. 식탐이 있어요. 예, 너무 꽉 누르지 말고요. 이렇게 아, 딱 맞다. 됐죠? 이렇게. 네. 선생님이 할 때처럼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돼요. 맞아요? 좋아요. 나보다 크네. 자, 보세요. 이걸 네. 이거 똑같이 싸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돌돌돌 싸보세요. 각이 감으시면 돼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감으세요. 그냥 맞죠? 돌돌돌돌 네네, 말면 돼요. 돌돌돌. 아니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추석 때 네. 송편 빚으면은 막 어른들이 옆에서 그렇죠. 보시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위를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약간. 아니요, 이렇게 잡고 살짝 네.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보실래요? 아 선생님 보니까 더 잘 안 돼요.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 맞죠? 네네. 이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 올라갈 때 아. 공간이 좀 형성돼요. 그치 또 저죠. 저걸 올려야 되니까. 네네. 너무 꽉 누르면 안 돼요. 네 살짝. 살살. 네, 됐어요. 한번 또 계속 만들어 볼까요, 우리? 네. 옆에다 오, 놔두세요. 됐어요. 옆에다가. 이건 제 거. 네네. 오, 이렇게 딱 해야지 안 펴지게. 자, 이렇게 서로 붙여놓으면 잘 안 풀어지죠? 오. 됐어요. 우리 계속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이게 흰쌀밥이 아니니까. 네, 더 색깔도 뭔가, 예, 색깔도 예쁜 것 이쁘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위에 쓰이는 밥하고 같이 옛날에 콩밥 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밥하고 같이 먹으면 아이가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끓인 물 육수 내듯이 찬물 내듯이 물 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밥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제 위에다 올릴 건데요. 먹고 싶으면 양만큼 올리시면 돼요. 저 큰 거 올리세요. 제 마음대로. 예, 세희 씨도 사랑만큼 올리면 돼요. 저는. 양이 좋아하면 뿜뿜 올리셔도 돼요. 오. 그럼요. 색감 봐.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만드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완전 사랑받겠다. 와. 자, 마지막에 이런 게 끝나면 좀 아쉽죠. 아까 네. 날치알을 만들어놨죠. 날치알을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소곱게 올려주면 너무 근사해 보여요. 와. 많이 올려주세요. 날치알요? 네. 딱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요거만 다. 제 요거 거. 마지막은 다. 요거 드시면 되겠다. 와.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한 입만 먹어도 S라인, V라인, 예약, 오이초밥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쵸. 날치알에 막 오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입이 작으시니까 좀 작은 거. 자, 드릴게요.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은 큰 거? 하나는 정이 없어요. 하나는 일단 더 올릴게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간발. 건배. 간발이라면 이런 거 되지? 하면 자꾸 네, 옛날 죄송합니다. 사람 같아. 네. 저 요즘에요. 맛있어. 누가 만드는지 잘 만들었는데요. 맛있어요. 저 먹어야 되니까 평가 좀 해주세요.
역시 날차리 약간 마지막에 오도독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오이 자체가 약간 아삭아삭한 맛이 있으니까 정말 좋고 그 안에 쫀득쫀득한 느낌의 초밥도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는데요. 요리는 잘 하시는데 시식평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전문가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 딱 입에 넣으면 오이 향이 나요. 오이 향이 물씬 나면서 싱그러워지는 느낌? 굿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시식평 자찼습니다. 이영자 씨 그 뒤를 이을.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깔스럽게. 아니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되게 금방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싸가지고 요즘에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초밥이 약간 짠맛이 약간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든 것은 그런 강한 자극의 맛이 없고 아주 순하면서도 약간 식초, 약간 향긋한 느낌? 오이의 향긋함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4대 4대 1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네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있고요. 부종 같은 경우는 혈자리 자극이나 마사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굉장히 같이 병행해주면 너무나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특별하게 VCR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얼굴도 원래 안 붓다가 오래 방치하면 하체 비만, 하지 불온 증상, 하지 정맥류 등의 질병이 될 수 있는 부종. 그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김경우 한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조직액 사이든지. 네, 부종은 혈자리 자극법과 마사지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족태음 비경을 따라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음교와 음능천은 종아리 부기와 흔히 말하는 알을 쏙 빠지게 해주는 혈자리인데요. 지그시 눌러만 주면 하체가 자주 붓는 임산부들에게도 효과 만점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열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줘 어혈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으로 하지 부종에 아주 탁월한 혈자리입니다. 네, 두 번째로 림프순환 자가 마사지법인데요. 림프는 체내 하수 처리장으로 세포 사이에 있는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정맥으로 이동,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러한 림프가 막히면 림프액과 몸속 노폐물이 막혀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순환 자가 마사지법은 부종에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먼저 목 림프절하고 쇄골 림프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쇄골 림프절 마사지는 얼굴이 잘 붓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마사지법입니다. 다음으로 겨드랑이 림프절 마사지는 팔 안쪽과 바깥쪽이 잘 붓고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간단한 혈자리 지압법과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부종 이겨내시고요. 가벼운 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요리를 만나봐야겠죠? 네. 자, 부종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요리 뭔가요? 네, 두 번째 요리는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아주 어울릴만한 요리인데요. 붓기 내리고 냉기 올리는 오박냉국입니다. 오박냉국? 네네. 그러면 오는 오이, 오이. 박은 호박? 호박도 붓기 빼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근데 오늘은 그걸 안 썼어요. 다른 거 썼어요. 뭐지? 모르겠죠? 네.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의 정체는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고요. 네네. 자, 그 밖의 재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선생님, 네네. 저 현기증 나서 못 참겠어요. 이제 네. 박의 정체 빨리 알려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수박 아니에요, 수박? 그렇죠. 수박이죠, 수박. 많이 수박 먹는 껍질? 수박. 네, 수박 껍질. 보통 수박 껍질을 이거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부종에 빼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수박 과육이 아니고 수박 껍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수박에는 보통 과육 부분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껍질 하얀 부분의 껍질 속에는 시트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오늘 제가 오박 냉국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아, 박의 정체는 이 수박 껍질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럼 이거 채 썰어서 오늘 냉국에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먹고 나면 요즘에 수박 많이 먹어요.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우리가 보통 먹다 보면 이빨 자국도 있고 그래요. 네. 그냥 그 부분은 좀 잘라내고 이 하얀 속살 부분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놔뒀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물을 만드는데 이걸 과육을 그대로 쓰는 방법 좀 제가 채 썰어서 이 하얀 속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겉껍질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껍질째 같이 달여요.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서 오박냉국을 하시면 또한 도움이 돼요. 우리가 보통 겉껍질도 막 버리거든요. 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같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박냉국을 할 건데요. 먼저 이거 불려놓은 미역을 좀 잘게 썰어주고요. 그냥 그 마지막에 다 양념된 상태에서 급하면 그냥 바로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살짝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간장만 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어차피 좀 더 베이스요 다 냉국에 들어갈 재료들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다가 마늘도 같이 넣어서 미리 좀 더 같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놓으면 간도 배이고요. 좀 이따 먹을 때 훨씬 낫어요. 자, 오박냉국, 냉국 국물 만들 건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저희는 수박을 살짝 먼저 달여가지고 차게 해놓은 요걸 갖다가 얼음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냉국은 시원할수록 맛있죠. 그래서 얼음으로 이걸 만들어도 되고요. 오늘은 이 수박 달인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이냉국 할 겁니다. 저 정도 양이니까요. 이 정도 다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준비해 놓은 설탕을 한 반컵 정도, 요 정도면 반컵 정도 다 넣어도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반컵 정도. 그 다음에 식초물. 식초도 마지막에 먹어보고 간을 보고서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금도 우리가 간장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간장 베이스를 아까 저기 덜 넣은 거 좀 넣고 살짝 색깔 정도. 이 소금 간은 좀 더 맛을 보면서 조금 더 소금 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스 만들 때 우리나라의 기본 양념은 간설, 파마, 깨우, 참 이렇게. 간설, 파마, 깨우참. 네, 그걸 넣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그걸 넣으시면 크게 맛의 변화가 없는데 다만 넣고 빼는 것만 조금 아시면 되거든요. 설탕이 충분히 다 녹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놓은 미역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넣고요. 이렇게. 오이냉국도 간단하네요. 네, 간설, 오이냉국은 파마, 깨우참 깨우참 하고 거기서 뭘 넣고 뺄지. 여기다 후춧가루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생각만 해도. 안 어울려요. 예. 참기름 듬뿍 넣으면 또 안 되겠죠? 이거 두 가지는 빼고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간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장 조금 넣었거든요. 네. 소금 조금 넣어서 한번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깨를 넣을 때도 그냥 넣어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뽑아서 넣는 것도 좋아. 그 향이 조금 더 나요. 깨향이 나네요. 고소한 향. 깨향. 이제 완성입니다. 완성!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제 여름 별미인 붓기 내리고 냉기 올리는 오박냉국 완성됐습니다.
아유,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해요. 비주얼이 괜찮죠? 네. 한번 제가 먼저 떠드려 볼 테니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미리 제가 좀 얼음 좀 넣어놨어요. 시원하시라고. 제대로다. 네네, 얼음도 하나 정도 올라가 있어야 맛있죠. 홍고추 하나 들어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적양파랄지 양파 있죠. 네. 그런 걸 넣어갖고 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설탕 대신에 매실청을 이용해서 매실청. 네, 매실청 같은 걸 넣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단맛 낼 수 있고, 특히 이제 매실 같은 경우도 속을 좀 색감도 너무 소화도 잘 돼요. 막 예쁘고 네네. 시원할 것 같아요. 그쵸. 맛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네. 맛있어요. 오이보다 확실히 수박이 식감이 좋아요. 씹는 맛이 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깨를 넣었잖아요. 깨 향이 막 푸짐하게 나면서 또 식초 그 베이스가 들어가니까 그쵸. 새콤새콤하면서 이거 진짜 입맛 없을 때 그쵸. 여름철에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다가 소면 삶아가지고 넣어서 국수로 먹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럼요. 맛있다 이거. 더위 탈 때 이거 먹어주면 기운 차리게 해주고요. 한방에서 이 신맛이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자꾸 식은땀이 나요. 막 이럴 때 에너지가 막 발산돼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 이때 신맛을 먹어주면 기운을 또 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맛 나는 거 너무 좋죠. 맞아요. 요즘 여름이 되면은 가정에서 이제 수박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수박을 먹고 나서 이 껍질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네, 그쵸. 근데 식재료도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부종도 뺄 수 있고 다이어트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오이를 통해서 냉국과 초밥을 만들어서 부종에 도움되는 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저 또한 얼굴이 붓거나 몸이 좀 푸석푸석한 경우가 많고요. 또 환자분들 부종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되는 오늘 요리를 만들어드려서 많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다리도 자주 붓고요. 또 저녁에 뭘 조금만 먹어도 다음날 얼굴이 부을까 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벌써 어떤 요리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할까요? 네네. 맛있고 건강한 스와킹 라이프! 맛있는 한의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